조금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저희 회사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홀차필 교수님 제가 언제나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여러 번 발표해도 절대 발표를 빼놓을 수 없는 제 은사님이시고, 독일 분이시고, 너무나도 귀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고, 그리고 2021년에는 가장 이게 그 위키피디아에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타입에 쳐보시면은 홀짜펠리아라는 속이 있을 정도로 2021년에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미생물에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미생물계 그 금기를 깨고 21년도에 모든 미생물계 그런 동의하에 홀짜펠리아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홀짜펠리아라는 속이 생겨났을 정도로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이시고요. 어, 요렇게 홀짜펠리아 속이 있죠. 요렇게 있을 정도로 저는 교수님 제자이고요.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하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에서 유전체학 연구를 하고 한동대학교에서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현재 회사에만 전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201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매 학회를 갈 때마다 최우수상을 계속해서 받아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되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주는 상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아신 미국의 듀퐁이나 뭐 덴마크의 다니스코 이런 대기업들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왜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렇게 초창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만 해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면 병이 낫는다. 라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알았지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꾸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때, 대부분의 회사나 과학자들은 건강한 다른 사람의 변을 통째로 먹어서 이식하자. 라고 할 때, 저희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과 같이 다른 사람의 똥을 먹을 순 없다. 이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측을 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간다. 라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다니는 곳마다 상을 받았던,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연구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연구였냐면은 어저께는 제가 살짝 그 부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이 지구상의 인간이 80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이 지구상의 나무가 이 지구에 있는 나무를 다 합쳐도 3조 그루 정도 돼요. 근데 한 사람의 장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의 근데 이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가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비밀을 저희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한다라는 게 이 지구에 있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80억 개의 다른 지구를 연구해야 되는 수준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전에 나야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 수준이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다가 화학 비료를 한번 썼을 때 그 화학 비료가 땅에 있는 미생물과 나무나 식물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 화학 비료가 구조로 변하고 그게 녹아서 물에 들어가고 결국은 물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사람에게까지 도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연구한다라는 게 극도로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실 텐데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왜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가? 세컨 밀레니얼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인 삶, 보통은 60세부터는 만성 질환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아는 이제 그 미국 시민권자이신 이제 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의 임원까지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자수성가로 미국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가셔서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거의 그렇게 큰 위치까지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나 미국 처음 왔을 때는 그 오레오 쿠키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먹다가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당뇨 때문에 하나도 못 먹는, 그래서 내 평생에 오레오 쿠키를 한 번을 못 먹는다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것처럼 60세가 넘어가면은 인간은 만성 질환으로 시달리면서 당뇨, 심혈관계 질환, 비만, 그리고 여기서 촉발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한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알츠하이머, 그리고 당 주변의 염증 반응에서 시작이 되는 소화기계 암, 위암, 대장암, 초췌장암, 이런 무수히 많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결국은 사는 게 아닌 그 병원에 그냥 누워서 남은 여생을 지내야 하는, 어떤 과학자가 말하듯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겠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으로 진짜 우리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1년만 고생하고 죽읍시다. 라는 게 요즘의 과학계의 가장 큰 트렌드예요. 그러려다 보니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 몸은 한 번 고장 나면 고쳐 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가 라스라는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해서 현재 호주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아서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약이냐면 대장암 관련된 약인데, 대장암은 완치율이 95%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니에요, 대장암. 근데 문제는 대장암 완치자의 50에서 70%가 배변 조절 장애를 가지게 되세요. 하루에 변을 보러 화장실을 20번을 가야 되고, 변이 새어나와서 기저귀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은 요즘엔 40대부터 대장암이 많이 걸리는데, 40대에 대장암 걸렸다가 1, 2년 만에 완치되고 나서 그 사람이 80살까지 산다면 80살까지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매일 기저귀 차고 하루에 변 보러 화장실 20번씩 가면서, 이거는 사실 사람 몸이 그 정도로 한 번 고장 나면 고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 몸이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헬스케어 4.0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라는 것이 화두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무수히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게놈 정보, 유전자 정보를 알므로써 유전자만 알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일부 맞아요. 그래서 엔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할 정도로, 허투 리세터가 나와서 언젠가는 유방암에 걸린다라는 두려움에 유방 절제술을 할 정도로 유전자도 특정한 질병에 대한 예측력은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마이랩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야 될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이 변화의 패턴이 가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순간들이 생기는데, 그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특정 질병이 걸리기 1에서 3년 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속성 데이터, 지금 마이랩과 같이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냥 들어오신 분조차도 그 연속 데이터 안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의 1년에서 3년 뒤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라는 컨셉에 가장 들어맞는 핵심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진짜로 맞다고들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장 면역, 특히 장 누수 현상, 그 장이 이렇게, 장은 필터와 같아서 쫀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누수가 됨으로써 변 안에 있어야 되는 불순물들이 장 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 걔네들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만병이라고 할 정도로 뇌질환, 소화기계 암, 면역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모든 것들이 거기서 촉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 장을 관리하고 장의 누수를 관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만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지나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인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은 200배가 넘게 많아요. 이게 사람의 몸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 사실은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특별히 건강한 사람,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콩단백질만 먹었는데 에콜이 막 나와서 갱년기에 안 걸리는 사람, 아프다가도 인삼 먹으면 면역력이 쫙 올라가면서 그냥 몸이 나와버리는 사람, 뭐 이런 뭐 그냥 현미만 먹었는데 가바가 막 나오면서 뇌가 되게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슈퍼파워를 가진 아주 건강한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 기능을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 안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 알게 된 거는 인간이 자기가 들고 있는 유전자는 2만 4천 개밖에 되질 않고 이거의 200배에 달하는 거의 100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의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유전자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인텔의 CPU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유전자의 양이 많은 사람은 CPU가 훨씬 좋은 버전의 CPU를 가지고 있으신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어떠한 유전자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가 반응군과 비반응군. 건강한 사람은 반응군이에요. 똑같이 인삼 먹어도 훨씬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반응군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다. 우리가 유전자를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들고 있는 유전자가 뭐냐를 보기 위해서 1세대 기술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유전자 분석기로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를 유전자 분석기로 찍음으로써 미생물을 아는 것까지 좋았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기술은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던 한계에 부딪혔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장에 어떤 유전자 정보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생물이 우리의 혈액으로 한 마리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위한 유익한 물질을 만들길래 사람이 건강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2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대사체 기술이 나왔어야 되고, 이 대사체 기술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몇 개가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HM파마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이랩은 지금 이미 아틀라스 바이오메드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 전 세계 거의 유일한 1세대, 2세대 듀얼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더해서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래요. 당신은 이런 유전자가 부족해요. 당신은 콜레스테롤 건강에 취약해요. 당신은 인지 건강에 관련된 미생물이 취약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의 양이 부족해요. 양이 많아요. 요거까지만 이야기한다면 또 왓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 그럼 나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모든 회사는 그 이유를 얘기하지 못해요. 이렇습니다 하고 다 끝이에요. 운동 많이 하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건강하게 먹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저희만이, 마이랩만이 유일하게 3세대 시뮬레이터 기술을 이 안에 도입을 함으로써 6가지 중에 뭐를 먹었을 때 실제 장 안의 미생물의 유전자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리산이라고 하는 장 누수를 막아주는 아주 핵심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사람에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혈액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마이크로바이옴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건 아는데 3세대 기술까지 가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똥이 약이다.
배변 미생물을 이식하자. 이렇게 캡슐에 다른 사람의 똥을 넣어서 먹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똥을 만들어서 먹는 거를 당의 비밀로서 풀어내고 있을 때, 유-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제 세게 놔주는 병원이 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항생제 그렇게 세게 놔주면은 잡혀가는 수준이 됐죠. 이젠 절대 그 병원에 아무도 안 가는 상황이 될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비밀이 알려지고 메티니코프가 120년 전에 유산균이 최고야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전 인구가 100년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밖에 안 먹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눈이 떠지면서 아, 프로바이오틱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장 안에 미생물의 유전자 다양성을 어떻게 높임으로써 내 몸 안에 제약회사의 숫자가 늘어나서 내가 밥만 먹고 더블엑스만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진정한 비밀이 돼. 그것이 이제 진정한 업계의 가장 큰 언맨 니즈가 되었고, 그것을 최초로 풀어낸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마이랩만이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전부 다 사용함으로써 258명에 달하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실제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아주 유의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하고 출시를 한 거고요. 그 이면에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렵지만 피마스라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밤이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피마스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NGS, 그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 RID라고 하는 걸 통한 관세 지방산 분석, 피마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똥을 먹을 필요 없이 이 6개의 제품 중에서 하나만 먹음으로써 내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한 게 마이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시험, 출시 전 임상시험을 했을 때는 81.45%의 개선 효과를 검증을 하고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62,800내의 데이터 중에서 한 번 분석하고 두 번 분석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실제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 마이랩이라는 제품, 이런 임상 연구가 아니라 실제 제품에서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하는가를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요. 약간 놀랐던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놀랐던 거 중에 하나는 다양성은 81.45%가 임상시험에서 개선됐는데 실제 마이랩에서는 71%가 개선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10%가 떨어졌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79%가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 여기는 85% 개선되는데 9%가 개선된 거. 그래서 아니 왜 임상 연구했을 때보다 훨씬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이리저리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요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딱 8주 간격을 두고 첫 번째 분석하고 8주 동안 마이랩 먹고 두 번째 분석을 깨끗하게 딱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실상으로 오니까 처음 분석하고 두 번째 분석 가운데 기간이 1년 6개월씩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의 디자인을 벗어났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9개월 만에 재분석을 하시는 거가 이제 확인이 돼서 9개월로 딱 잘라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은 71%가 아니라 77%가 개선이 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81%가 개선됨으로써 처음 분석하고 맞춤형을 받고 그 맞춤형이 실제 나에게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9개월이 한계겠구나.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맞춤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80%의 케이스에서 분석하고 6개월 뒤에 재분석하시면 나의 맞춤형 솔루션이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새로운 나의 셀렉트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얘네들이 거의 아득바득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6개월, 9개월이 넘어가면 이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점점 결과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발견이 뭐였냐면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흑사 저희가 제가 수학학원을 대치동에 새로 차려놓고 그 간판에다가 수학 점수 20점 무조건 올려드려요 라고 적은 것과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왜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90점인 사람이 오면은 20점을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10점만 올리면 끝인 거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이랩도 이미 결과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했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하위 50%이신 분들만 뽑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94%, 포스트바이오틱스가 87%가 증가하는 걸 봄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한다. 처음에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거의 다 개선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체 전환율을 좋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더블엑스 이번에 131명 임상 연구 끝났거든요. 실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더블엑스의 활용도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더블엑스, 아세로라시, 이스트비, 오메가3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안 좋으면 반은 쓰고 반은 똥으로 나가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좋으신 분들은 9 쓰고 1만 똥으로 나가고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높은 효능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놓게 되면 내가 매일같이 먹는 물질들의 효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 이 잠시만요. 이거냐?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요거는 항암제거든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서도 도대체 면역항암제가 잘 듣는 사람과 잘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면역항암제가 잘 듣는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면역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은 단순히 더블엑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오메가3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한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와 같은 약품도 월등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반응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것이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1, 2, 3세대를 다 쓰는데 이 3세대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거길래 다른 회사는 도대체 왜 못한다고 하는 건가? 아메이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약간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따라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3세대 기술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그 회사 기술을 봤더니 3세대가 아니라 1세대 유전자 분석 방법을 3개로 나눠 놓고 가장 최신의 유전자 분석 방법을 쓴다고 해서 3세대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1세대예요. 그냥 유전자 분석 기술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이 3세대 기술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기술평가에서 쓰던 자료라 좀 어려운데 컬처로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변을 보내주시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은 여러분의 변을 저희가 엑스비보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배양을 해요. 근데 그 배양을 하는 조건이 사람의 장이랑 너무나도 유사해서 여러분의 변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내가 다시 장 안으로 돌아왔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게 이 3세대 기술이에요. 메타컬처로믹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가 예를 들어서 지오셉이 제 변을 제출하면은 이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을 6개로 복제를 해가지고 배양을 해요. 그럼 그 6개의 복제된 마이크로바이옴은 내가 왜 갑자기 지오셉의 장에 다시 돌아온 거지? 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저희 마이랩 1번부터 6번을 넣게 되면은
아, 1번이 들어간 장, 2번이 들어간 장, 3번이 들어간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반응도를 저희가 미리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 4번이 들어갔을 때 지오셉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가장 좋아지는구나를 판단을 하고, 이제 솔루션을 이제 드리는 방식이 피마스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3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샤임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네덜란드 TNO의 팀 시스템, 그리고 저희 피마스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CPU와 같은 역할이에요. 연산 능이 좋은 직렬 구조고요. 저희는 이렇게 X, Y축이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CNO의 팀 시스템을 가지고 마이랩을 하면은 여러분이 결과지를 봤는데 최소 12주 그리고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직렬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변을 한 100g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100g 내면은 여기에다가 먼저 여러분의 변 10에서 20g을 넣고 거기에다 1번, 마이랩 1번을 넣어요. 그리고 2주 동안 배양을 해요. 그럼 2주가 지나서 이 끝에서 아, 이 사람은 1번 마이랩 먹었을 때 뷰티르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다양성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를 본 다음에 다 뜯어서 다 멸균하고 다 닦고 다시 설치하고 여러분의 변 넣고 2번 넣어요. 그리고 또 2주 배양하고 3번 넣고 2주 배양하고 4번 넣고 2주 배양하고 이게 엄청나게 비싸지만 이거를 수백 대를 들고 있으면 한 번에 몇 가지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한 번 분석하는데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500, 1,300만 원 가까이 들어. 하나 분석. 솔루션 6개 하면은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직렬 연산에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개인 맞춤형을 할 수가 없고 저희와 같은 병렬 구조, 한 번에 여러 개를 해낼 수 있는 구조 안에서만 개인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선행지 기술 조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물질을 병렬 구조로서 발굴하고 스크리닝하는 기술에 대한 원천 지식 재산권은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미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록 다 됐고 그 외 12개국이 PCT로 다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허를 아메이에 저희가 20년 독점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회사가 아무리 부러워도 아메이의 마이랩과 같은 제품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요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저희가 처음 했던 것이 마이랩이라는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하는 베이직 라인의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이 일상 중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 반응도가 개선이 되고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파생을 시켜서 개인 맞춤형에 퍼더 스트레치를 하는 게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 파이토바이옴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자임 바이옴, 바디키, 내년에 출시하게 될 키즈뼈 성장 오랄 프로바이오틱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마이랩 안에서 쌓이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 어떻게 출시한지 아시잖아요.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콩단백질을 드셨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이신 분들은 그 콩단백질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유기산으로 바꿔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이지 않으신 분들은 흡수가 불가능한 가스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콩단백질 먹어봐야 흡수도 못하고 당만 더부룩하고 가스만 차고 엄청나게 배만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기산으로 바꿔서 흡수를 잘 하시는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내서 그 미생물을 엔자임과 같이 붙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려서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 이식이 될 수 있게끔 해놓은 거. 그게 바로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먹는 헬스케어 식품, 홍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효능이 좋은 분들은 효과가 아주 좋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활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미생물을 부스터로 빼서 넣어줌으로써 활성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결과고요. 저희가 20701이라는 미생물을 효소랑 붙였을 때, 효소만 들어갔을 때 1이라면은 효소와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단백질의 분해량 배수가 4.5배가 증가한 450%가 증가하는 결과, 소이빈, 콩단백질, 이 글루텐 단백질 전부 다 분해 능이 월등히 좋아진다는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이랩부터 넘어오는 과정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신제품의 영역까지 가는가. 이제는 이 참, 제가 매번 그 약속하다시피 마지막에 최소한 10분은 빼가지고 질의응답 받고 요즘에는 최대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너무 빨라지면 한번 스탑을 좀 해주세요. 흥분해서 말이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던 당 누수 현상, 면역과 이것이 어떻게 근육 건강과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겉모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라고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라고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 누수 현상입니다. 당이라는 거는 저희의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엄청나게 긴 도너츠처럼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입과 항문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을 사람의 몸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온 게 항문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먹은 것들이 저희의 몸 안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필터가 장이에요. 근데 이 장은 이렇게 쫀쫀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쫀쫀한 구조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뷰티르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장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안에 변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이 사이로 통과를 해서 우리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 패트리스 카니 교수는 엔도톡세미아, 엔도 안으로 들어온 톡신, 톡세미아, 독소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 뇌독소증, 좀 쉬운 말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누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장 주변에 있는 혈관들의 면역 세포들이 난리가 나요. 전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 혈액으로 넘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이 생전 처음 보는 불순물들을 보게 되고 피는 걸쭉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염증 세포도 난리가 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과 하이퍼 이뮨 디스오더, 알러지들을 많이 촉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물들은 그 똥물은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은 면역 세포들이 지방을 끌고 오면서 지방이 쌓이게 되고 지방간이 되고 그리고 혈중에 염증 반응이 올라가면서 피딱지가 고이기 시작하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동맥경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 촉발되는 산화 스트레스가 당뇨를 촉발하게 되고 당이 누수가 되면 염증 세포들이 과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축적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미 과학계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당에서 촉발된 염증 반응이 실제로 뇌로 들어가면서 뇌에서의 신경 염증 반응을 촉발하게 되고 이렇게 촉발된 뇌신경 염증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10년간 쌓이면 이런 것이 알츠하이머가 된다라는 게 이미 학계에 거의 정설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의 누수만 막아도 웬만한 질병들을 다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무서워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뇌질환은 거의 다 장 누수에서부터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내 뷰티르산의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뷰티르산의 농도를 실제로 찍어서 고객에게 내용으로 전달하는 거는 아메이의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마이랩 안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지수 중에서 뷰티르산이 가중치가 가장 높은 좋은 물질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뷰티르산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품이 전 세계 유일한 마이랩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장 누수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유튜브 가서 장 누수만 찾아보셔도 뷰티르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솔루션 중에 실제로 장에서 뷰티르산을 임상으로 검증해서 올릴 수 있는 건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 누수 현상과 뷰티르산에만 잘 포커스하고 이해하셔도 마이랩이 얼마나 우수한 제품인지 다른 분들에게 교육을 하시거나 설득을 하실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굿모닝 연구를 일본 쪽이랑 같이 했어요. 일본에서는 겉 헬스 프로그램이라고 요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백질이랑, 일본에서는 파이버도 하더라고요. 파이버,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먹었을 때랑, 얘네를 하나로 섞어서 물에 넣어서 흔들어 먹었을 때 차이를 봤을 때, 놀랍게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네들을 하나로 섞은 다음에 물에다 넣어서 흔들어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월등히 좋다라는 게 이번에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일본에는 마이랩이 없어서 일본에는 공유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마이랩 개인 맞춤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굿모닝 솔루션에 일반 365가 아니라 마이랩 맞춤형 솔루션을 넣었을 때는 글티르산에 대한 생성률이 20% 정도 추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이번에 검증을 했기 때문에 실제 마이랩 솔루션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아침에 굿모닝 하실 때 365 말고 마이랩 솔루션을 넣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느냐?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저희가, 다른 대기업의 기술 이전을 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비액티브라고 하는 기술인데, 여러분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은 얘네가 가루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생물은 물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요구르트, 형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왜 요구르트로 안 하느냐? 미생물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물 안에 있다 보면 이들이 스스로 락틱산을 너무 많이 만들고 지가 만든 락틱산을 지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는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물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완전히 날려버린 동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통을 함으로써 유통기한이 2년이 되도록 해놓은 거기는 한데 이 미생물은 완전 건조가 되면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게 이 미생물을 물에다 넣고 1분 만에 완전히 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다른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술의 모티브가 겉모닝과 너무 유사해요. 이 균을 맹물에다 넣으면 균이 죽는데 이 균을 물에다가 아미노산을 좀 타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삼투압이 맞아서 균의 활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 컨셉이 겉모닝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침에 APP 파우더와 함께 어, 여러분 마이랩이 있으시면 마이랩 아니면 365를 넣고 1분간 흔든 다음에 1분만 뒀다가 드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예,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쪽이랑 연구하면서 저희가 안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프로틴에 잘 받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파이버에 잘 받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근데 일단 두 개를 섞어서 먹게 되면은 프로틴만 받아들이던 마이크로바이옴도 파이버를 통해서 처음에 킥스타트를 하고 나면 프로틴을 실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반대로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파이버 있으시면은 파이버도 좀 섞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P, 파이버, 그리고 마이랩 이거를 섞어서 흔들어서 1분을 뒀다가 드시면은 가장 좋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또 되게 중요한 게 당 누수를 막 그러면은 뷰티르산의 증가율이 월등히 그리고 이게 겉모닝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매일 아침 리셋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밤새도록 굶었거든요. 밤새도록 굶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하루 종일 얘네가 어떤 것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로가 돼요. 근데 하루 종일 굶은 다음에 아침에 처음 들어온 게 단백질과 파이버와 마이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하루 종일 다른 거 잘 안 하고 뷰티르산을 만드는 좋은 비헤이비어를 갖도록 해주는데 아주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 요거 하시는 거 너무 좋고 뷰티르산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데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만들든 가바를 만들든 에코를 만들든 유로리튼을 만들든 일단 기본 베이스 재료는 다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랩 처음 드시고 나서 변비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미생물의 활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얘네들이 대사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물을 다 끌어다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에 물이 없어서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물만 많이 마셔도 다시 대수화가 되면서 변비 상태가 개선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닝을 하든 마이랩을 드실 때는 엔자임 바이옴도 약간 그래요.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거나 할 때는 물을 엄청 많이 드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체를 만들 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물이 적어지게 되면은 기존 논문들에서도 유해균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근육 시간이? 제가 아직 조금 있다. 예,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 누수에서 촉발되는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장 주변에서 시작된 염증 반응은 저희 근육에서 아트로피를 일으키면서 근육의 양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명심해야 되는 건 아침에 굿모닝으로 시작함으로써 뷰티르산의 생성량을 높임으로써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장의 누수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온몸에 전신의 염증 반응이 떨어지게 되고 염증 반응이 떨어지면은 뉴로 인플라메이션, 뇌신경 염증이 떨어지면서 뇌도 훨씬 더 맑아지게 되고 이렇게 정신도 맑아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현상도 떨어지게 되고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의 증가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먹어도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보다는 근육으로 가서 더 많이 태움으로써 아침에 뷰티르산을 높이는 게 일단은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굿모닝. 물 많이 드시고 마이랩 섞어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만세지방산, 방금 뷰티르산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근육과 간에서의 인슐린 센시티비티, 설탕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인슐린 센시티비티가 낮아진다. 즉, 당을 끌어당기는 힘이 낮아진다. 그럼으로써 fat accumulation, 지방의 축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관세지방산이 많은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FIAF, Fasting Induced Adipose Factor라는 걸로도 옛날에는 불렀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몸은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느끼는 거는 요 GPR43이라고 하는 안테나가 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안테나에 이 단세지방산이 가서 걸리게 되면은 아, 내가 음식을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냐?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아주 난소화성, 통곡물, 거의 이런 것들 위주로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먹으면 미생물들이 그걸 쪼개면서 단체지방산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리파인드 푸드라고 해가지고 당분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지방산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지방산 양이 떨어지는데 단체지방산의 양이 높아지면 GPR43이 액티베이트 이게 자극을 받으면서 실제로 우리 몸은 아, 이 사람 많이 먹어. 많이 먹으니까 굳이 지방에다 저장할 필요 없어. 그냥 빨리 근육이랑 간으로 보내서 운동하면서 다 태워버리는 데 쓰도록 해. 왜냐? 이 사람 어차피 또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바로 태워도 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없어서 단세지방산이 안 나오면 엄청나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얘가 먹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 언제 굶을지 몰라. 태우지 말고 지방으로 쌓아놔. 얘 언제 굶을지 모르는 애야. 라는 시그널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실제 근육 증강, 간 기능 개선, 지방 축적 억제, 면역 억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죄송해요. 뭐 잡음이 좀 들리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대사체의 양이 증가하고 장내미 생물의 양이 증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숫자와 단백질의 기능이 증가함으로써 글라이코겐을 형성을 하는 물질들이 많아지고 근육이 건강해진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 대사체가 줄어들고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실제 간 기능 자체도 약해지고 근육 기능 자체도 약해짐으로써 근육 건강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는 최종 결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선수들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위한 장내 미생물 디자인. 이런 논문들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장벽에서 장벽의 누수라든지 장벽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단세지방산 계속 나오죠. 단세지방산 안에 뷰티레이트, 여기 뷰티르산 보이시죠? 뷰티르산이 실제로 글라이코겐,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심플해요. 밤새도록 주무시면서 잘 주무시고 그러면서 굶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실 때 마이랩 같이 섞어서 흔들고 1분 뒀다 드시면 나머지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알아서 다 해요. 뷰티레이트 쭉쭉 만들면서 근육도 늘어나고 장벽도 튼튼해지면서 똥에 있는 것도 혈액으로 안 들어와서 염증 반응도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 증상도 개선되고 뇌도 좋아지고 다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가장 포커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이 아프기 1에서 3년 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 뭐 한국식품연구원 전부 다 DB를 모으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메이가 세계 최대의 DB를 가지고 있고 이 DB를 통해서 이미 하버드 의대와 함께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메이가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정말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아메이가 바이오 헬스케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 DB를 가지고 전기부착형 센서까지 다 프로토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메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시간 이걸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다. 진짜 딱 10분 남았어. 이게 다른 회사는 유전자 분석밖에 안 해요. 1세대밖에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전자 분석기는 변기에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유전자 분석기를 변기에 붙여놓으면은 변기가 집보다 비싸요, 솔직히. 그 집 가격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변기가 훨씬 더 비싸져요. 유전자 분석기를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변기에다가 변에 있는 냄새를 맡는 가스 센서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애진작부터 이 가스 대사체랑 유전체의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가스 컴포지션만 가지고도 유전체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변기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 센서만 가지고도 70% 이상의 정확도로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저희 회사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2027년경 출시하려고 지금 연구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랩 한 번 하시고 나면은 그 뒤로는 마이랩 데이터를 시작으로 변기 부착형 센서만으로도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이랩 데이터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매일같이 리뉴얼된 레포트
일주일치 레포트, 누적 레포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이미 하버드대랑 GPT랑 연동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딱 오늘은 9분 남았네요. 제가 채팅창을 열고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채팅창 열고 제가 질문 들어온 것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좀 주세요. 당뇨가 오래되고 수치가 높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으로 나아질 수 있어요. 일단은 당뇨 경우에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레이트의 양이 당뇨를 개선한다라는 연구는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르산의 양을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미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났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이미 떨어져서 면역세포가 피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럼으로써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내가 뭘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된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도 일단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은 장내 생물 다양성이지만 유티르산의 농도,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무척 중요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장에 누수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면역 세포들이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토피라든지 과민 면역 반응, 자가 면역 반응 등이 개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에 조금 포커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마이랩을 벌써 5번을 하셨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양성은 늘 80점 이상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면 충분해요. 딱 70점 이상, 상위 30%만 되면은 일단은 웬만한 기능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상위 30% 안쪽에만 안착해 있으시면은 충분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흡수 기능이 아주 낮았다가 많이 좋아지셨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조금 이건데 오래 걸려요. 좋아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좋았던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기능이 안 좋아지셨다. 이런 개별 미생물들 차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느냐? 완전히 신경 안 쓸 건 아니지만 일단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상위 30%에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 관련 미생물 지표는 일부 살짝 당연히 그것도 다 좋으면 좋지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우선순위를 든다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무조건 끌어올릴 거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지표도 그 이후에 계속 끌어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기능 관련해서 조금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면은 어 이게 미생물이 바뀌면서 그거에 중요했던 아이들이 일부 소실이 된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척 높으시니까 이거는 일단 부차적인 거니까 이거는 크게 현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안 좋으시면은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랩 분석 레포트의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활용 정도, 에콜 만들어낸 능력, 후기.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미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마이랩 보면은 에콜 이분이 만드시는 분인지 아닌지 이미 저희 특허 다 나갔을 정도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갱년기를 얼마나 심하게 앓으실 건지에 대한 예측도 일부 이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걸 먹었을 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배드뉴스 컴퍼니예요. 이게 뭐 못합니다. 하고 솔루션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못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비반응자가 어떻게 반응자로 바뀔 수 있는지 기술이 탑재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 X 뉴트리라이트 활용 정도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충격받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너무 충격받지 않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메이랑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마이랩하고 6개월 지났는데 다시 재검사를 안 한다면 처음 검사한 맞춤균을 계속 먹는 게 아니, 일단 처음 검사한 거 드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시험 했을 땐 81%였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71%라고 해서 71%가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할 때도 70% 이상 효과가 나오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미니멈 9개월에 한 번씩 바꾸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거지. 여기에다 피팅이 안 되어 있는 균을 먹으면은 이런 효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하시는 게 365 유산균은 박내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균이 아니에요. 365를 먹는다고 박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뷰티르산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균주가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준 균주는 마이랩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마이랩이 그 작동을 잘 해드릴 거고, 가급적이면은 6개월, 9개월, 요 정도 선에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트래킹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드시던 걸로 계속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뷰티르산을 주로 생성하고 흡수에 소장에서 작용하는 대장에서 만든 포도를 어떻게 소장? 아, 이 부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소장과 대장의 역할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은 거의 다 대장에서 일어나요. 사람의 장이 8m, 자기 키의 5배 정도 되거든요. 8m에 달하는데 사실은 앞쪽에 그 식도랑 이런 거 빼고 3, 4m의 구간은 소장의 구간이고 여기는 미생물의 작용이 전혀 크지 않아요. 미생물의 작용은 거의 불필요해요. 여기에는 간에서 만든 담즙산 소화효소들이 내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실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은 거에서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채 3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흡수가 되지 않은 물질들이 터미널 일리움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회장 말단, 회장의 소장의 끝부분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몸이 더 이상 흡수 기능이 없어요.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합니다. 분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분해된 물질들이 물에 녹아요. 그러면은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고,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데, 옛날엔 진짜 물만 흡수하는 줄 알았지만, 최근 알게 된 게, 소장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물질들, 비타민, 에콜, 유로리틴, 아까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은 다 물에 녹아요. 물에 녹은 상태로 물과 함께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든 물질들은 대장에서 물과 함께 흡수된다라는 게 거의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장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소장에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장이 아니라 대장 초입 또는 소장 말단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뷰티르산을 주로 만든다. 맞는 얘기지만 100% 정답은 아니에요. 비피도박테리아도 예를 들어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애니말리스 락티스 같은 균주는 락틱산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그 락티스 안에서도 뷰티르산과 프로피온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있고요. 비농검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뷰티르산을 만들기는 하지만 만드는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비피도 박테리아가 무조건 뷰티르산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장에 들어온 다음에 얘네가 실제 거기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거지. 비피도 박테리아 이꼴 뷰티르산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장누수란 질병은 없었을 거예요. 뷰티르산이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옛날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리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절대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셨고요. 그래서 실제 뷰티르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피도박테리아가 아니라 제 장에 있는 1,000개가 넘는 남배양성 미생물들. 이거 밤늦은 시간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터4나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터 14이나 로제베리아나 이런 이름이 특이한 애들 엄청 많아요. 아컬만시아 뮤시니필라나 비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뷰티르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뷰티르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마이랩이라는 솔루션입니다. 대검사할 때는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을 2주 정도 쉬다 검사하는 게 좋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균 드시면서 재검사 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마이랩 검사 후에 맞춤 유산균 섭취했을 때 속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혈압약, 당뇨약 등의 섭취가 많고 매운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다. 맞춤형 유산균 드시고 속이 맵다라고 아프다고 속이 쓰리시면은 일단은 얘네가 작동은 하는 건데 유기산 생성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한 포를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반 포씩 두세 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고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서 얘네들이 만든 유기산이 물에 충분히 희석이 된 상태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마스가 마이레벨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면 일반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분석하는 거는 배양 안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 중에서 1세대만 쓰는 거예요. 저희 마이랩보다 좀 뒤떨어진 기술력으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분석들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1세대랑 2세대, 대사체까지 같이 하고 3세대까지 가는 거는 전 세계에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네. 가스가 심하게 나오며 2달이 넘어도 지속된다면 그건 어떤 현상인가요? 가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물질의 분해능은 좋아졌지만 분해할 때 유기산이 아니라 가스의 형태로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엔자임 바이옴이니까 엔자임 바이옴을 조금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0시가 이미 넘어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미 10시가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15분까지 좀 빼놓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